자, 3번 발해의 대외 교류입니다. 우선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당과의 교류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무왕 때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장문유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막 공격시켰는데 문왕 때 되면은 이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친선관계입니다. 그래서 유학생과 유학승, 승려예요. 공부하러 가면 유학승이 되는 거죠. 상인들이 왕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빈공과라고 부릅니다. 이 빈공과의 1등 자리를 두고 신라 사람과 발해 사람이 다툴 정도로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갔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육의 활발이라고 되어 있죠. 당이 산둥반도에 발해관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 발해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편의를 봐주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해의 수출품으로는 아까 솔빈부 같은 데서 나는 말이 되게 명마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모피. 발해의 모피는, 여러분, 모피는 지금도 되게 비싸잖아요. 옛날들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당나라 문화의 특징이 국제적이잖아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외국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왕자가, 당나라에서 이렇게 유학을 왔던 일본 왕자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었느냐? 이 발해의 모피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면 이 옷을 입고 가야겠죠. 그래서 모피 코트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칭 달고 기분 좋게 딱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여름이었거든요. 오늘날 이런 온도에 여러분 모피 코트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더웠겠죠. 사람들이 벗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 끝까지 벗지 않고 자랑하기 위해서 참고 입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발해의 모피가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철과 인삼도 있고요. 수입품으로는 중국에 하면 비단이죠. 그리고 서적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과의 교류 보겠습니다. 사신과 수백 명의 상인을 파견했고 수출품 아까 봤죠? 모피, 인삼, 수입품, 비단, 귀금속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신라입니다. 신라와의 교류 보면은 대립과 친선이 왔다 갔다 해요. 초기에는 사이 많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데 그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당과 신라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립이었는데 나중에 또 문학 때 되면은 교류를 하고 있고 다시 또 대립했다가 교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절단을 통해서 국가적인 무역을 하고요. 동경 용원부에서 신라 국경까지 역이라는 걸 설치해요. 여러분 기차역 할 때 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건 옛날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야 되는데 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에 가면은 숙박시설을 마련해놔서 여행자들이 쉴 수 있고 말도 쉴 수 있고 말을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시설인 거죠. 자, 그리고 발해에서는 위에 잠깐 봤는데 5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주변 나라와 교육을 위해서 교통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5도인 거죠. 5도는 각각 영주도, 조공도는 당나라로 가고요. 일본도는 어디로 갈까요? 네, 일본도로 갑니다. 신라도는 신라로 가고요. 거란도는 거란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2페이지 뒤쪽에 보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 여기 5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보이죠? 여기 오경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신라도, 이렇게 가는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일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발해의 학문을 보겠습니다. 발해에서는 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과 관련된 명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 이념에 반영이 되어 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삼성 육부 중에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 이념에서 따오는 것만 봐도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는 학교 무엇이 설치되어 있어요? 대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무엇을 설치해요? 국학. 그 다음에 여기 발해에서는 주자감입니다. 여러분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빈공과의 당나라 과거시험입니다. 이 과거시험은 무엇으로 합격을 결정하냐면은 얼마나 유교 경전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 시험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 거거든요. 이 빈공과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말은 유교에 통달한 사람을 배출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이 사절단 파견할 때 외교문서를 갖고 가죠. 이 외교문서는 유학에 통달한 사람, 유교적인 그 고사 같은 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이 많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융합적인 발해의 문화입니다. 발해 문화의 특징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문화를 기초로 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의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죠. 들어옵니다. 당나라 문화가 수용됩니다. 자, 그리고 민족 구성 봤을 때도 고구려 사람과 말갈 사람이 같이 있죠. 그래서 말갈의 토착 문화도 같이 존중해서 같이 섞여 있어요. 융합,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유산 보면은 상경성 있습니다. 여기 상경성이 어딨죠? 상경용천부라고 불리는데 이 상경성의 모습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항성을 모방했어요. 이 장항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네모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맨 위쪽에 여기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이 있고 여기 구역을 다 나눠서 주거 공간, 시장 공간, 관청 이런 식으로 다 목적에 맞게끔 구역을 다 나눠놨어요. 궁궐에서 이 남쪽으로 커다란 길을 하나 딱 나눴습니다. 여러분 남쪽을 상징하는 사신 뭐가 있어요? 날아오르는 새 뭐가 있어요? 주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경성도 이 구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제 또 나눠가지고 조금 나눠서 그 작은 길이 쭉 나가 있는 거죠. 네모네모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당나라 장항성을 모방했다.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온돌정치, 불상, 기와 이거는 고구려 양식이에요. 얘는 당나라이고 여기는 고구려입니다. 구별을 좀 해줄게요. 온돌은 진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고요. 온돌을 설치했던 그 구조가 아직도 유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상, 연꽃무늬 이런 게 나오고 불교와 관련된 것은 다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발해 문화들은. 기와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수막새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기와가 흐르는 걸 막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연꽃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분, 무덤입니다. 정해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그 굴식 돌방 무덤 여러분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굴식은 옆으로 파들어간 거죠. 이렇게 옆으로 파들어가서 복도가 돼 있고 돌로 만들어진 방이 이렇게 있는 다음에 흙으로 쫙 덮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밋밋하게 천장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예쁘게 모서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래서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모서리가 막 줄어드는 모양으로 마감을 하는 게 고구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모서리가 줄어든다 해서 이 구조를 모주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정해공주묘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이에요. 어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양식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 여기 지도를 잘 보세요. 자, 활동 과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보면은 신라인과 발해인이 다른 나라 아니고 여러분 당나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써보자. 당나라 땅에서 신라인과 발해인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찾아 쓰는 거니까. 답이 딱 나와 있죠. 예, 발해관. 이 발해관은 당나라에서 발해 사람들과 당나라의 교류를 위해서 설치해 준 곳이죠. 신라관. 신라관은 이 관은 뭐냐면 이거는 관청인 거고요. 이 관은 여관입니다. 숙박시설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화원 보이나요, 여러분? 원으로 끝나죠? 이 신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은 사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 절입니다. 그래서 법화원은 유명한 장보고가 만든 대규모 사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발해와 신라가 교역하며 이용한 교통로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발해니까 신라도겠죠. 신라도의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예, 동경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남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신라의 수도인 금성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이 뭘까요? 예, 이걸 신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시작해서 동경이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동경을 하면 다 이제 발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경, 그 다음에 신라의 가장 중심 지역인 금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